봅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수 함수죠. 볼게요.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1학년 때 이미 2차 함수도 배웠고 새로운 함수인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도 배웠고 지금 우리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웠을 때랑 지수함수 배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알겠지? 알겠지?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울 때 어떻게 했었냐면 유무리함수 배울 때 일단 첫 번째로 뭐 배웠냐면 그래프 배웠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 때 뭐 이런 거 있었어. 뭐 있었니? 그래프 그려서 못 찾는 거. 기억나는 거 뭐 있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문제에서 지나는 사분면 찾는 거 기억나? 사분면 찾을 때 Y절편 그래프 그려가지고 Y절편 찾는 거 있었지? 또 그래프 문제 최대최소 구하는 거 기억나니? 최대최소 구하는 거 기억나? 또 뭐 직선과의 위치관계 기억나?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접한다, 안 만난다, 뭐 이런 거 직선과의 위치관계 괜찮니? 그 다음 뭐 교점 찾는 거 기억나니? 유리함수끼리 뭐 무리함수끼리 교점 찾는 거 기억나? 그 다음 또 뭐 있어? 대칭이동, 평행이동 기억나? 그 다음 역함수 기억나? 이런 거 다 기억나니? 이런 거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함수의 종류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바뀌었을 뿐이야. 알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뭐만 알면 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성질과 그래프만 명확하게 알면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1학년 때 유리무리함수를 잘 해놨으면 되게 쉬워. 근데 거기에 추가로 나오는 게 뭐냐면 뒤에서 나오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이라는 것만 좀 추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앞에서 지수, 로그, 연산 다 배웠잖아. 그 연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알겠죠? 그런 거니까 크게 어렵지가 않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1단원이 제일 쉽다. 대수에서. 1단원이 제일 쉽고 2단원이 제일 어렵고 3단원은 그나마 2단원에 비해서 쉽지만 1단원보다는 어려워요. 수열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지수함수 봅시다. 지수함수라는 건 당연히 무슨 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얘기하겠어? 지수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얘기하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 x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3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우린 뭐라고 부르니? 2차 함수라고 불러. 2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지수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수식이라는 건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괜찮니? 지수에 x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지수식 또는 지수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형태는 뭐다? y는 a의 x제곱꼴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지수식에서 또는 지수에서 밑이 모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 우리 지수의 확장에서 x가 원래는 자연수였어. 지수가 원래는 자연수였어. 그 자연수 범위에서 점점점 확장이 돼서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게 됐었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뭐였냐면 a는 무조건 양수다라고 배웠어. 왜? 마이너스 1에 2분의 1제곱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실수가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음수면 안 됐어. 맞죠? 맞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도 추가가 되냐면 a가 1이 아니다라는 것도 추가가 돼. 왜냐면 얘가 1이야. 그럼 1의 x제곱은 그냥 뭐야? 1이지. 그러니까 y는 1, 상수함수라고 부르지 이걸.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1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배워. 알겠지? 조건이 하나 더 생겼을 뿐이야. 왜? 그렇게 되면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건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그냥 다 같이 딸려 나오는 조건들이야. 딸려 나오는. 문제 다 적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고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거 볼게. y는 2의 x제곱 볼게요. y는 2의 x제곱. 그러면 지금부터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우리 유리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이전에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그 지수함수의 정의역과 치역부터 구하셔야 돼요. 정의역이라는 건 x를 의미하지. 맞지? 그럼 내가 x에다가 양수 집어넣을 수 있니? 1, 2, 3, 4 집어넣을 수 있어? 집어넣을 수 있지? 음수 집어넣을 수 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집어넣을 수 있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몇이야? 2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x가 음수여도 되고 양수여도 되네? 그러니까 x는 다 되네? 그러니까 x는 뭐네? 모든 실수네. x는 다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y 한번 볼게. 밑이 뭐야 항상? 밑은 항상 뭐일 거다? 양수일 거다. 양수를 거듭 제곱해. 양수를 x번 제곱해. 그럼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죠. x 다시 2를 x 제곱했는데 음수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뭐일 거야? y. 치역은 양수일 거야. 그럼 치역 y가 0일 땐 우린 x축이라고 부른다고. y는 0이라는 걸. 근데 이 밑으로 그래프가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니야? 그래프가 이 밑으로 안 내려가. 유리함수에서 무슨 선이 있었어? 점근선이 있었죠. 그래서 지수함수도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왜? y가 0일 수도 없거든. y가 0일 수 없거든. 0보다 커야 되거든 무조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 집어넣으면 1 나올 거고요. 0 집어넣으면 1 나올 거고 1 집어넣으면 2 나올 거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겠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2를 곱하면 곱할수록 계속 어떻게 되겠니? 계속 커지겠지. 그리고 그 커지는 게 점점점 간격이 어떻게 돼? 간격이 점점점 커지는 거야. 처음에는 1만큼 커졌다가 그만큼 2만큼 커지고 그 다음에 4만큼 커지고 계속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 가파르게 증가해. 그럼 반대로 가보자.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되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되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겠네? 근데 그럼 얘가 점점 작아지다가 이 밑으로 내려가냐고. 안 내려간다고. 왜? 양수 쪽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무슨 함수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 라고 부를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서 점근선이 뭐다? 그러면서 점근선이 x축이다. 왜 점근선이 x축이 되느냐? 왜 점근선이 x축이 되느냐? x축을 다른 말로 y는 0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y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y가 0 밑으로 내려갈 수 없지? 그러니까 0과 만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y는 0이다. x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볼까? 2의 x제곱 말고 3의 x제곱 한번 볼까? 그럼 너네 생각해봐. 2를 계속 곱하는 게 더 크겠어? 3을 계속 곱하는 게 더 크겠어? 3을 계속 곱하는 게 훨씬 더 크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야.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얘가 요렇게 생겼어요. 더 빠르게 올라가. 그럼 4의 x제곱은 더 빠르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점점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야.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건 y축과 가까워지겠죠. 괜찮니? 여기까지 했어.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뭐 했니?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웠을 때 떠올려봐. 우리 무리함수에서 첫 번째로 요런 함수 그렸어. 맞아? 그 다음 뭐 했어? 각각을 대칭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려봤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이동시켜볼게. 일단 첫 번째로 뭘 해볼 거냐면 y축 대칭을 시켜볼게요. 2의 x제곱을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니? 얘를 y축 대칭하면 뭐로 바뀌어? 2에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뀌는 거 괜찮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기겠니? 얘를 이 빨간색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 이렇게 생기겠죠. 맞지? 그럼 우린 이 함수를 계속 내려가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무슨 함수라고 볼 수 있어? 감소함수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잘 봐. 요 둘의 차이점을 잘 봐야 돼. 요 증가하는 요 증가함수는 밑이 뭐일 때? 2일 때야. 근데 내가 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내가 얘를 2분의 1의 x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밑이 뭐인 걸로 바뀌었어? 2분의 1인 걸로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수함수에서 이렇게 볼 거예요. 밑을 우리가 a라고 여기서 설정했잖아. 밑이 1보다 크면 2, 3, 4, 5 이런 식으로 1보다 크면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되니? 커지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거야. 2를 계속 곱해, 3을 계속 곱해, 4를 계속 곱해. 점점점 어떻게 돼? 커져. 그러니까 a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야. 근데 밑이 1보다 작아. 정확히는 밑은 양수여야 되니까 0과 1 사이야.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2분의 1 계속 곱하면 인성아 2분의 1을 계속 곱하면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무슨 함수가 돼? 그러니까 감소함수가 돼. 그래서 증가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감소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개형 두 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무슨 대칭하겠어? X축 대칭했으니까 그 다음 무슨 대칭이야? 다시 Y축 대칭했으니까 그 다음 무슨 대칭? X축 대칭 해보겠죠? 그치? 그럼 2의 X제곱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바뀌겠니? 2의 X제곱을 X축 대칭하면 뭐로 바뀌고? 마이너스 2의 X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예!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바뀌겠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뀌겠지? 그래프 그려볼게. 요 빨간색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생겼어요. 맞죠? 또, 요 흰색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생겼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된다.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그 다음 뭐 할래? 대칭이동 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돼? 평행이동 나와야죠. 그럼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애를 범준아, x축으로 몇 만큼 움직일래? 3만큼. y축으로는 몇 만큼 움직일래? 3만큼. 움직여볼게. 잘 봐. 요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요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돼요. 잘 봐. 우리가 요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야? 순서가 뭐야? 일단 뭐부터 찾아? 너네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뭐부터 찾아? 점근선부터 찾는 거야. 그럼 지수함수에서도 뭐부터 찾겠어? 점근선부터 찾겠지? 그럼 우린 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뭘 찾을 거냐? 점근선이 뭔지부터 찾을 거야. 그럼 얘의 점근선은 뭐였다고? y는 0이었다고. 그럼 내가 얘를 x축으로 3만큼 움직여. 점근선 변해 안 변해?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점근선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x축으로의 평행이동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두 번째, y축으로 3만큼 움직여. 얘를 위로 3만큼 올려. 점근선 어떻게 돼? 어떻게 변해? y는 0이었다가 위로 3만큼 갔어. 뭐로 변할까? y는 3으로 변하겠죠. 맞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원래 시작은 y는 0이었어. 근데 몇 만큼 움직였어? y축으로. 3만큼 움직였어. 그 y축으로 3만큼 움직였다는 게 어디 드러나? 여기 드러나지. 우린 얘를 무슨 항이라고 불러? 상수항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평행이동했을 때의 점근선은 어떻게 바뀌어? y는 상수항으로 바뀌는 거야. 왜? 어차피 x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을 변화시킬 수 없어. 괜찮니? 그럼 두 번째 보자. 우리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찍어놓고 그 다음 뭐 따졌어? 사분면 따졌던 거 기억나? 점근선 찍어놓고 1, 3이냐 2, 4냐 뭐로 따졌어? 분자의 부호로 따졌다고. 분자가 양수냐 음수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는 두 번째 마찬가지로 뭘 따질 거냐? 개형을 따질 거야. 개형이라는 건 증가냐 감소냐,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를 따질 거야. 맞지? 근데 개형을 따지는 데는 두 가지가 존재해. 일단 첫 번째 뭐야?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1보다 작으면 감소.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따져야 되느냐? 대칭 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대칭 이동을 했으면 X축 대칭을 했느냐 Y축 대칭을 했느냐를 따지는 거야. 맞죠? 그럼 얘 한번 적용시켜 볼게. 다시 정리합니다. 제2의 점근선은 y는 뭐가 된다고? y는 뭐가 된다고? 3이 된다고. 개형 따지자. 밑이 2야. 1보다 커. 그럼 위로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그 다음 대칭이동 x 대칭이동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요 앞에 마이너스 없으니까 대칭이동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올라가는 그래프를. 얘는 x축으로 3만큼 움직였으니까 안 움직이나요? 움직인 거야. 왜? 움직여봐. 뭐가 다르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뭐가 달라? 개형은 결국 똑같아. 왜? 점근선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의 식에, 하나의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릴 땐 신경 써야지. 왜냐면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y절편이 달라지니까 신경 쓰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래프 하나 그리는 데는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문제가 맞고 틀리고에는 영향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형만 따지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뭐 사분면 문제 같은 경우에는 y절편 따질 수 있겠지. 그럴 때는 정확히 그려야겠죠.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개형만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보자. 끝났어. 얘들아 지수함수 끝났어. 개념 끝이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쭉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 넘어가셔서 일단 쭉 넘어가셔서 필수 2번 밑에 있는 126번, 127번 있어요. 얘를 같이 풀어보자. 내가 126번에 1, 3, 5번을 풀어줄 거야. 알겠지? 그럼 너네는 그것 따라서 2, 4, 6번을 한번 풀어보면 돼. 알겠지? 아니다. 내가 1, 4, 5번을 풀어줄게. 1, 4, 5번 풀어줄 테니까 너네가 나머지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서 127번을 같이 봅시다. 봐봐. 요건 안 지우고 둘 테니까 좀 이따가 할 때 참고해. 봐봐. 1번부터 보자. 1번에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 찍어놓고 일단 뭐부터 찾자? 점근선부터 찾자. 그럼 점근선 몇일까? 마이너스 1일 거라고. 이거 모르면 안 돼, 얘들아. 대답을 안 하는 학생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거야? 속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알겠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너네께 안 된다고. 대답을 하든 속으로 대답을 하든 뭐라 안 할 테니까 생각은 해야 돼. 멍 때리고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첫 번째 1번에서 마이너스 1이고 지금 밑이 몇이야? 2야. 2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x네. 제가 지금 어디 대칭? 마이너스 x면 y축 대칭이지. 원래 이렇게 생겼던 애가 어떻게 된다고? y축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생긴다고. 무조건 점근선에 달라붙게 그리는 거야. 따라왔어? 그 다음 거 볼게요. 4번 볼게요. 얘는 1번이고 4번 볼게요. x축, y축 그려놓고 점근선 y는 몇이 될 것이다? 2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밑이 뭐야? 4분의 1이네. 감소네. 감소네. 그러면서 대칭했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감소하듯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무조건 점근선에 달라붙게. 그 다음 마지막. 얘는 4번이고요. 마지막 5번 볼게요. 5번. 똑같이 x축, y축 그려놓고 점근선 y는 0이야.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상수항. 맞지? 그러니까 x축이 되는 거예요. y는 0.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밑이 3이네. 증가네. 맞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어디 대칭했어? y축 대칭했네. 그러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네. 아이고.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풀어보세요.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한번 풀어보세요. 항상 그래프는 점근선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 개형을 따진 다음에 점근선에 달라붙게 그리시면 돼요. 한번 풀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지금이 제일 중요해. 뒤에 어떤 수업보다도 지금 수업이 제일 중요해. 지금 안 들으면 뒤에 아무것도 못 들어. 선생님, 지민이는 인터뷰 필요했어요.
있어요. 아, 이거 요거? 이거 그렇게 요거? 4번. 그치. 왜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그게 감소야? 이게 증가. 증가잖아. 근데 밑이 뭐야? 밑이 밑이 4분의 1이잖아. 아, 밑이 4분의 1이면 감소야.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를 왜 붙여? 이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걸 4로 바꾸겠다고?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증가면 이렇게 생긴 거고 감소면 이렇게 생긴 거지. 걔를 또 막 변형해서 보지 말고. 변형해서 보면 또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돼? 원래는 얘였고 대칭을 해서 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처럼 문제에 그냥 4분의 1의 x제곱이 나왔어. 그럼 애초에 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굳이 왜 얘를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 이해됐어? 뭔 소린지?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조교쌤한테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조교쌤들이 너네 지금 배우는 대수 그리고 2학기 때 배우는 미적 있지? 주종목이야. 1학년 때는 잘 이제 뭐 질문도 잘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막 그래. 왜냐면 쟤네들이 지금 졸업한 애들이니까 졸업한 애들 입장에서는 1학년 거는 너무 멀리 느껴지잖아. 그래서 모를 수도 있는데 2학년 거는 어차피 수능 보고 막 이러면서 2학년 거는 다시 공부하기 때문에 주종목이야. 그래서 문제 잘 풀어. 잘 푼 애들만 뽑아놨고 그런 거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꼭 클린 시간에 질문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나한테 질문하세요. 뭐또 봅시다. 127번 봐봐. 이런 거 있고 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 따져보래. 뭐 하겠다? 그래프 그리겠다. 그래놓고 뭐 찾겠다? 뭐까지 찾겠다? y 절변까지 찾겠다라는 거라고. 그럼 x축 y축 그려놓고 x축 y축 그려놓고 점근선 보니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을 거고 지금 밑이 5니까 증가 감소? 증가. 그리고 대칭 이동도 없어. 그냥 증가야. 그래놓고 x에다가 0 집어넣어보자. x에다 0 집어넣으면 5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 이거 양수 음수? 음수지.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5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 증가인데 y절편이 음수가 되는 이렇게. 그럼 사분면은 1, 3, 4가 답이겠죠.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어. 준우 왜 그러니? 왜 그래? 준우야 아파? 어떻게 수업 못 듣겠으면 가. 괜찮아 준우야. 어차피 지금 오늘 거 영상 다 찍고 있으니까 너무 아파서 힘들면 가고. 알겠어? 그 참지 말고 참고 듣는다고 머릿속에 어차피 안 남아. 알겠지? 아프면 쉬었다가 하는 게 나아. 알겠지 준우야? 억지로 막 하지 말고 안 되면 얘기해. 괜찮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쉬워. 봐봐. 기억 1,0을 지난다. 맞아 틀려? 1 넣으면 0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1번 틀린 거고. 니은 점근선이 y축이야? 점근선은 x축이야. 틀렸어. 티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4분면 나왔으니까 또 그래프 그려봐야겠네. 근데 얘는 뭐야? x축, y축이 있으면 점근선이 x축이고 증가 감소? 감소.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x가 증가하면 y 어떻게 돼? 감소하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답은 디귿. 됐어. 그러니까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문제 다 풀린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귀찮아하지 말고. 알겠지?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겠대. 그럼 잘 봐. y는 뭐가 될까? 2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니? 괜찮아? 그 다음에 어디 대칭했대? x축 대칭했대. x축 대칭했으니까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겠네. 그럼 결론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1. 괜찮아? 맞지? 근데 우리 지수의 특성상 요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뺄 수 있잖아. 괜찮아?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빠지면 뭐로 빠지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빠지면 몇으로 빠지는 거야?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4분의 1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알겠어? 왜?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빠지는 거니까.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잘 봐. 잘 봐.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그렇고 무리함수에서도 그렇고 이런 걸 배웠어.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게 있어. 내가 얘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시킬 거야. 평행이동을 시키면 요 뒤에 숫자 생길 수 있어 없어? 생길 수 있지. 맞죠? 또 평행이동 시키면 요 뒤에 숫자 생길 수 있어 없어? 생길 수 있어. 또 대칭이동 시키면 요 앞에 마이너스 생길 수 있어. 또 대칭이동 시키면 여기 마이너스 생길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뭐는 안 변해? 대칭이동 시켰을 때 2의 x제곱이라는 애는 안 변해. 맞아? 맞아? 근데 잘 봐. 그러면 내가 2의 x제곱이라는 애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시켜서 3 곱하기 2의 x제곱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얘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 맞죠?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x분의 1이라는 애를 평행이동 시켜서 2x분의 1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었잖아. x 앞에 개수가 생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당연히 내가 쟤를 평행이동 시켜서 2의 2x를 만들 수 있어 없어? x를 2x로 바꿀 수는 없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를 2x로 바꿀 수는 없어. 그치만 얘는 가능해. 왜 그러냐면 잘 봐. 잘 봐. 내가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바꿔볼게. 요거 기억나? 로그에서? 로그에서 뭐 있었어? 2와 3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 2와 3의 자리 바꾸면 3 되는 거 아니야? 괜찮니?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괜찮니? 이거 두 개 곱하면 뭐로 바뀌는 거야? 그럼 2에 x 플러스 로그 2의 3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이건 무슨 이동이야? 평행이동이잖아. 맞아? 결론. 지수함수는 요 앞에 곱해도 상관없어. 다 평행이동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지수함수는 2의 x제곱만 안 변하면 돼. 얘가 2의 2x가 되거나 뭐 4의 x제곱이 되거나 뭐가 되든 2의 x제곱만 안 변하면 다 돼. 그럼 2의 2x제곱? 안 되는 거야. 얘는 4의 x제곱이니까. 근데 요런 거? 괜찮아. 곱해져 있는 거? 괜찮아. 뭐 더하는 것도 다 상관없어. 뭐만 있으면 2의 x제곱만 있으면.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문제에서는 없어 보이는데 혹시나 연습 문제 있나? 141번 봐봐. 지금 141번 문제는 평행이동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다르긴 한데 얘를 그냥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해서 해석을 해볼게. 얘는 4분의 1의 x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4의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럼 뭐 한 거야? 대칭이동 한 거야.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괜찮아? 얘는 지금 평행이동만 있지만 우린 대칭이동까지 같이 보자고. 그럼 얘는 될까 안 될까? 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왜? 4의 x제곱 있잖아. 나머진 볼 필요도 없다고. 얘는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왜?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잖아. 맞아? 내가 얘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4분의 1의 x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야. 얘는 될까 안 될까? 얘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4의 x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되는 거야. 뭐만 있으면? 얘만 있으면. 식을 정리했을 때 4의 x제곱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얘는 근데 이제 대칭이동이 없으니까 대칭이동을 했던 문제들은 다 빼줘야겠지. 근데 일단 얘를 대칭이동까지 하면 결국 4의 x제곱만 살아있으면 다 된다는 거야. 알겠죠? RPM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는 더 이상 문제가 더 없으니까 RPM 잠깐 볼게. RPM. 잠깐만. 대수 RPM 있나? 내가 지금 대수 RPM을 안 가져와서 펼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전에 썼던 걸로 보자. 대수 RPM은 내가 파일 안 갖고 왔구나.
내가 원하는 문제가 없네. 이씨. 내신에 많이 나오는 문제를 왜 안 넣어놨어? 문제가 없네요. 너네 RPM에도 없니? RPM 봐봐. 좀 괜찮은 문제가 딱히 없네. 그러면 요거 한번 같이 보자.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냥 같이 봅시다. 284번 이거 한번 봐봐. 2의 x제곱을 평행이동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칭이동까지 한번 해보자. 기억될까 안 될까? 되겠지. 2의 x제곱 살아있으니까. 니은 될까 안 될까? 되겠지. 2의 x제곱 살아있으니까. 디귿 될까 안 될까? 2의 x제곱 살아있으니까 되는 거야. 당연히 이제 대칭이동을 빼면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이 생기겠지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다 했을 때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 2의 x제곱이 있으면 식을 어떻게 변형하든 상관없다고. 근데 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밑이 바뀌었거나 뭐 x가 2x로 바뀌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x제곱 분의 1이니까 뭐로 바뀐 거야? 사실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대칭이동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야. 알겠지? 변형을 어떻게 하든 다 된다. 뭐만 안 건드리면 밑과 지수만 안 건드리면 2의 x제곱만 안 건드리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4번 볼게요. 4번에 지수 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라고 돼 있는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수의 대소비교와 거기에 확장성상에 있는 건데 보시면 우리 저번에 이런 거 한번 봤다? 2의 세제곱이 있고 3의 세제곱이 있고 4의 세제곱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통일이 돼 있어? 지수가 통일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큰 거야? 4의 세제곱이 제일 큰 거야. 왜? 지수가 통일이 돼 있으면 밑이 클수록 커지는 거니까. 기억나? 기억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 또 얘기했던 게 지수가 통일될 수도 있지만 밑이 통일될 수도 있어. 그 문제인 거야. 지금 앞에 건 밑을 몇으로 통일시키면 되겠니? 3으로 통일시키면 되겠죠. 뒤에 건 밑을 몇으로 통일시키면 되겠어? 이미 0.1로 통일이 돼 있지. 맞죠? 그럼 한번 보자. 보자.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0.5니까 0.5는 2분의 1제곱이지. 맞죠?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그치. 2분의 3제곱이죠.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3분의 2제곱이야. 밑이 3인 함수야. 밑이 3이네라고. 즉 3의 x제곱 생각해봐. 3을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증가함수라고. 그러니까 3을 많이 곱할수록 큰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제일 큰 거야? 얘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인 거죠. 괜찮니? 얘 봐봐. 얘는 0.1에 마이너스 10분의 1로 바꿀게. 0.1을. 또 얘는 0.1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0.1에 마이너스 4야. 생각해보자. 0.1의 x제곱 생각하는 거야. 0.1은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야. 0.1은 많이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는 애야. 이 중에 제일 많이 곱한 게 뭐야? 0.1에서. 지수가 제일 큰 게 몇이야? 얘지. 그럼 얘는 제일 작겠죠. 반대겠지. 왜? 곱할수록 작아지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얘가 0.1의 x제곱이라는 애야. 점점 작아지는.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10분의 1이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일 때가 제일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인데 어떻게 된다? 지수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즉 지수가 커질수록 이렇게지? 전체는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됐죠? 이렇게 얘가 이제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지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왜? 밑이 1보다 크면 곱할수록 작아지고 곱할수록 커지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곱할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애들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자. 좀만 정신 차리자.
힘들어? 우리 아직 30분 넘게 남았는데? 힘들면 안 되는데? 지민아! 힘들면 안 되는데? 오늘 너 동생 왔다 갔는데 들었어? 정신 차리고 봅시다. 우리 뭐 말하려고 그랬지? 우리가 특강 전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너네한테 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시험 대비 교재랑 이런 걸 사잖아. 시험 대비 교재나 아니면 뭐 고3 같은 경우에는 수업 교재도 사고 하거든. 근데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재를 너네한테 팔아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겠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생각도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뭐 교재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돈을 더 냈으면 냈지. 그래서 이제 재작년까지는, 작년이구나. 작년까지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거의 항상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팔았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 판 건 아니지. 결론은 손해를 보면서 이제 애들한테 주문을 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손해를 자꾸 우리가 나랑 이제 다른 수학 선생님들이 그걸 맨날 메꾸거든. 손해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메꾸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그러지 말라고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진짜 한 권 팔았을 때 몇백 원씩 남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손해만 안 보게끔 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쌓인 거지. 1년이. 그래서 1년이 쌓이니까 돈이 그래도 한두 명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매번 이제 시험 때마다 사고, 그리고 1, 2, 3학년이 다 사고, 그리고 이제 수학 선생님도 3분이고 3분 반, 우리 3명 반이 다 사고 막 이러니까 그게 조금 몇백 원씩 쌓여가지고 이제 1년 쌓이니까 몇십만 원이 되더라고. 몇십만 원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결국 우리가 그거를 뭐 어차피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애들한테 다시 돌려주자.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주면 안 돼. 불법이야. 그거는 현금으로 주면.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어떻게 할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게 연습장을 만들자. 너네 노트, 쉽게 말하면 노트를 만들어서 애들을 주자. 그래서 이제 노트는 아마 1월달 내에 제작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우리 학원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또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다 바빠가지고 지금 시즌이 바쁜 시즌이라 이제 아직은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양식을 해서 뭔가 양식을 만들어서 업체에 맡겨서 그걸 제본을 떠와야 되는데 그럴 이제 시간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조금씩 밀리고 있긴 한데 이제 내년 안에 내년 내 목표는 원래는 1월이었는데 그건 이미 지난 것 같고 지금 이제 해서 아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노트.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제 특강 때 애들이 힘들고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고 이제 새 학기도 시작이고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고 이제 2학년 되고 막 이러니까 애들한테 뭘 먹을 걸 사줄까? 먹을 걸 사줄까? 뭐 그냥 뭐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그냥 수업 시간에나 아니면 뭐 클리닉 시간 때 뭐라도 먹으면서 하루라도 좀 쉬엄쉬엄 할 만한 게 뭐가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 회의하면서. 그게 이제 사실 12월 초부터? 아니다. 너네 시험 끝날 때 정도부터 얘가 스물스물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시험 상담하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막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먹을 게 뭐가 좋을까 막 이런저런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고민해봤자 너네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좋은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뭔가 학원에서 너무 거창하게 막 회식처럼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좋을까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게 네, 베스킨라빈스 알죠? 베스킨라빈스 알지? 그 베스킨라빈스에서 그 큐브 형태로 아이스크림 나오는 거 뭔지 알아? 그걸 얘기하시더라고. 그거 애들한테 쭉 나눠주면 그냥 애들이 그거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서 수업을 그냥 공부를 할 수 있잖아.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의견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걸 이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뭐 애들이 좋아한대 베스킨라빈스를. 그래서 난 그럴 바에 그냥 애들 뭐 마실 거라도 하나씩 입에 물려주면은 그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렇다고 무튼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니? 결론은 예성아 먹고 싶은 거 있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주면 다. 베스킨라빈스 이거 먹니? 너네 좋아하니? 베스킨라빈스? 맛있어요. 맛있어? 그럼 너네한테 혹시 맛을 고를 수 있어 내가? 주문할 때? 모르지 그것까지. 그냥 집에 있으니까 먹었던 거지. 선물 쿠폰으로만 받은 그치? 나도 그런 거 받아본 적은 있어. 근데 결국 이제 주문 안 해가지고 막 환불되고 막 이랬거든. 그것도 그런데 나도 선물로 그 큐브 형태로 있는 건 아는데 뭐 어떻게 주문하면 이런 걸 몰라가지고 혹시나 그게 이제 만약에 욕을 하게 되면 맛을 고를 수 있으면 내가 나중에 이제 설문조사를 할 테니까 고르시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뭐 음료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음료수 뭐 먹을지 내가 나중에 투표할 테니까 고르세요. 알겠죠? 특강전에 아마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차피 이제 교재를 팔아가지고 뭐 그 얼마 남겨가지고 뭐 뭘 하겠어. 별로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네한테 돌려줄 방안을 막 여기저기 고민하다가 일단 노트는 원래도 만들자 얘기가 계속 나왔어서 하고, 노트를 하고도 조금 더 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애들한테 돌려줄 방법 하다가 이제 뭐라도 먹일까? 처음에는 뭐 샤프를 사줄까? 했는데 애들 뭐 샤프 없는 애가 어딨어. 사실 노트도 없는 애가 어딨어. 그냥 필요하면 본인이 사면 되지. 그리고 너네가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엄마한테 사달라 그럴 거잖아. 아무튼 그런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때 가서 또 해봅시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 가끔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교재 팔아서 남길 생각도 없어. 알겠지? 그래 해도 뭐 얼마 남지도 않아. 남기려면 우리 시험 대비 교재를 2만 원씩 팔아야 돼. 한 권에. 그럼 남아. 그럼 한 권 팔 때 우리가 보통 시험 대비 교재 거의 10,000원 아니니? 그치? 그걸 2만 원에 팔면 한 권 팔 때마다 10,000원씩 남아. 그러니까 너네 지금 이제 6명이면 6만 원 남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4번이니까 24만 원 남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학생이 100명이면 10,000원씩 100명이니까 100만 원 남는 거야. 그렇게 해서 4번이니까 400만 원 남는 거야. 그럴 수 있겠는데 뭐하러 그래. 뭐하러. 교재 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도 없어. 아무튼 그런 거니까. 알겠죠? 알겠죠? 아무튼 봅시다. 문제 다시 볼게요. 뭐 지수함수의 함수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래프 나오고 그 그래프의 그 위에 점, 그래프 위에 점, 뭐 또 그래프 성질 뭐 이런 거 활용해서 그래프로 푸는 문제예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fx가 뭐라고 나와 있니? 3의 x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 맞니? 그래 놓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위에 점 a, m과 b, n이 있대. 너네 문제에서 어떤 함수 위에 점이 나왔으면 뭐해? 어떤 함수 위에 점 나왔으면 뭐해? 자연스럽게 대입하죠. 얘가 a, n이야. a, m이야. 그럼 어떻게 집어넣어? 3의 a제곱은 m이다. 또 b, n이야. 3의 b제곱은 n이다. 이걸 쓰는 거야. 그 다음 여기 문제에 뭐 나와 있어? m 곱하기 n을 구하래. 맞지? m 곱하기 n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 둘이 뭐 하래? 곱하래. 곱하면 뭐 나와? 3회. 근데 a 플러스 b가 4네? 답은 3의 4제곱 81이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랑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냥 거기에 함수가 있을 뿐이지. 함수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지수함수와 도형의 넓이 또는 지수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도형의 넓이도 우리 다 했어. 유리함수에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또는 무리함수에서 뭐라 그랬냐면 무리함수 또는 유리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야. 근데 우리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잘라다가 붙였지. 똑같아. 봐봐. y는 2의 x제곱과 y는 2의 x-2제곱이 있어.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를 2개 그려볼 건데 둘 다 x축이 점근선인 함수야. 그래놓고 2개를 그려야 되니까 좀 정확히 그리자. 2의 x제곱은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요런 함수야. 맞나요?
2의 x-2제곱은 얘를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맞죠? 그래놓고 내가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 y는 1과 y는 3을 그려보겠대. 그래서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자르면 돼?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붙이는 거 괜찮아? 얘를 요렇게? 원래는 어떻게 잘랐어? 우리 보통 요렇게 자르거든? 요렇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앞으로 자를 때 X축과 평행하게 또는 Y축과 평행하게 자를 때가 더 이쁜 모양이 나와.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함수식이 복잡해지면서 도형이라도 이뻐야 구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자를 거다? X축, Y축과 평행하게.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이렇게 우리 원래 자르던 대로 자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요 도형이 되겠네? 그럼 이 길이는 몇이겠니? 얘와 얘 봐봐. X축으로 몇만큼 움직인 거야? 얘는 2의 X제곱이고 얘는 2의 X-2제곱이야. X축으로 몇만큼 움직인 거야? 2만큼 움직인 거야. 요 높이는 몇이겠니? 2겠지. 답은 4.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구하는 게 훨씬 편해져. 평행사변형보다는 직사각형이. 알겠죠? 그러니까 XY축에 평행하게 자르는 거를 연습하셔라 라는 거고요.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방금 우리가 봤던 거 한 번 더 볼게. 방금 우리가 봤던 거 147번 보세요. 147번. 두 함수가 있다. 두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또 그래프 그려보자. X축, Y축이 있고요. 점근선이 첫 번째 거는 2의 X제곱이니까 X축에 이렇게 있겠네. 여기 1이고. 따라왔어? 그 다음 내가 얘를 어떻게 움직인 거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 거네. 그럼 점근선이 뭐가 됐을 거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 오른쪽으로 두 칸, 밑으로 두 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얘가 2의 X제곱의 그래프, 얘가 2의 X-2-2의 그래프. 됐나요? 그래놓고 뭘 그려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0,3을 지나는 요런 함수일 거고 요런 함수인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0,1을 지나는 요런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 도형이지? 요거. 우리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잘라?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잖아. 근데 어떻게 자르자? XY축에 평행하게 최대한. 그럼 어떻게 잘라볼까?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달라붙는 거 괜찮아? 요 위에 걸 요렇게 갖다 붙이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르는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알겠지? 근데 우리 지금 여기가 1이라는 걸 뻔히 아니까 아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요런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보자. 괜찮나요? 그럼 요 길이 몇일까? 이겠지. 왜? X축으로 이만큼 간 거잖아. 아니잖아. 지금 얘가 요 위의 점이 아니잖아. 다시. 얘와 얘를 봐야 되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얘와 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봐야겠네. 뭐 이거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는 0,1인 거 알지? 얘는 X좌표는 뭔지 모르지. 그치만 Y좌표는 몇이야? 1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몇인 거야? 얘가 몇인 거야? 1인 거지. 그럼 넘기면 뭐가 돼? X는 2가 되니까 2 맞네. 맞죠? 그 다음 요거 요만큼은 뭘까? 이겠지. 왜? 이만큼 내린 거니까. 요 길이와 어차피 내려간 건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답은 요 넓이는 4. 2 곱하기 2. 알겠죠? 요 2가 안 보이면 이렇게 하면 돼. 이 점은 결국 내가 이렇게 쭉 내린 거잖아. 맞죠? 그런 거니까 결국 뭐가 된다? 얘가 요 점이 2,1이었으니까 아, 얘 X좌표 2겠구나 해서 Y좌표 구해서 계산하셔도 된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들도 문제 그냥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수함수의 최대최소야.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고. 지수함수의 최대최소야. 지수함수의 최대최소 어떻게 푼다고? 최대최소, 함수의 최대최소는 뭐로 푼다? 그래프로 푼다고. 그래프.
그래프로 푼다고. 근데 우리가 매번 그래프를 다 그리는 건 좀 귀찮잖아. 맞죠? 그런데 우리 지수 함수는 어차피 증가와 감소가 정해져 있거든. 지수 함수는 특성상 원래는 그래프를 다 그려야 돼.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는데 지수 함수는 특성상 뭐가 정해져 있다? 증가와 감소가 정해져 있다. 밑이 1보다 크면 증가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증가라는 건 x가 클수록, x라는 건 뭐야? 봐봐. 2의 x제곱에서 x라는 건 뭐야? 지수를 의미해. 즉 결론. 증가 함수면 지수가 클수록 함수값도 커지는 거야. 감소 함수면 지수가 작을수록 함수값은 커지는 거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왜 내가 여기를 굳이 x가 아니라 지수라고 하느냐? 잘 봐. 지수가 이제 x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뀌기 때문이야. 잘 봐. 밑이 몇이야? 3이지. 밑이 3이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지. 그럼 지수가 x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게 나올 거라고 앞으로는 최대최소에서. 그러면 얘는 원래는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는 애들인데 그래프 그린 거 귀찮잖아. 맞죠? 귀찮으니까 다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지수가 클수록 어떻게 될 거다? 커질 거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부터 1이야? x가 1일 때 커? 마이너스 2일 때 커? 1일 때 크지. 그러니까 x가 1 집어넣으면 최대값인 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최소값인 거야. 어차피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얘 봐봐. 다시 얘부터 보자. 얘 밑이 몇이야? 2지. 그럼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맞지? 맞지? 그럼 지수를 봐. 1-x에서 x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큰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큰 거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2 집어넣어야 작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무슨 값? 최대값. 2 넣었을 때 무슨 값? 최소값 나오는 거야. 마지막으로 얘 한번 봐봐. 4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x제곱 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얘들아 3분의 4의 x제곱이 돼. 괜찮니? 3분의 4는 1보다 커 작아? 커. 그러니까 무슨 함수? 증가 함수야. 그럼 x가 1일 때 최대 0일 때 최소. 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이해됐으면 밑에 문제. 얘가 이해돼야 풀린다 얘들아. 밑에 문제 151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가 이해 안 되면 뒤에 거 이해 안 된다. 풀어보세요. 됐어? 우빈아, 넌 특강 어떻게 할래? 기아만. 기아만? 근데 너 지금 기아 듣고 있어? 기아 정규 안 듣잖아, 너 지금. 근데 특강 어떻게 들어? 정규를 들어야 특강을 듣지. 지금 실정할 수 있어요? 기아? 할 수 있을걸? 한 2주 했나? 근데 어차피 기아 일주일에 2번이라
앞에 수업 두 번 빠진 거긴 하거든. 내가 기하하라 그랬잖아 그때. 진짜. 뭐야 그게. 안 해도 되겠어? 한번 봐봤는데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 내용 자체가. 미적은 안 하고 대수랑 미적은 안 하고. 차라리 미적 미적. 대수보단 미적. 대수보단 미적. 그럼 미적을 할지 말지는 생각 안 해봤지 아직. 기하만 생각했고. 고민해봐. 이번 주까지는 좀 정하긴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1월이니까 이번 주 어차피 목요일에 없으니까 토요일 날 와서 얘기해줘. 또 혹시 특강 고민 중인 사람 없어? 왜? 특강 뭐? 뭐가 고민 중이야? 대수 특강 있지? 대수 특강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고민인 거야? 대수 특강을 할지 말지가 고민인 거야? 그럼 그건 나랑 수업 끝나고 얘기해보자. 아무튼 풀어보셨나요? 151번? 안 어렵지? 안 어렵죠? 혹시 안 되는 거 있니? 이 중에? 잘 안 되는 거 없어? 괜찮아? 그럼 넘어가시고 얘를 끝내려면 다 끝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일단 8번, 9번까지만 할게요. 8번, 9번까지만 일단은 이제 왜냐면 8번, 9번까지는 그래도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8번, 9번 보시면 8번에 이번에는 지수의 2차식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원래는 우리가 지수 항상 x만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어. 근데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옆에다 적어볼게.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애가 있고 그 x가 그렇죠? x 범위는 없네요 따로. 이렇게 돼 있어. 얘의 최대값을 찾으래. 그럼 잘 봐. 밑이 2니까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맞나요? 증가니까 지수가 클수록 어때? 커. 그럼 전체 최대값은 지수의 최대값에서 나오겠네? 근데 지수가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의 최대값. 이렇게 생겼고 꼭지점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몇이야? 3. 그러니까 얘가 3일 때 전체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 8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됐나요? 밑에 것도 한번 봐봐. 이번엔 x가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자.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고 x가 지금 x가 지금 1에서부터 4야. 밑이 4분의 1이니까 증가야 감소야? 감소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 한번 볼게. 지수 한번 볼게요. 지수는 이렇게 생겼고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3일 거고요. 근데 x값이 지금 1에서부터 4까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최대는 3에서 네. 최소는 1에서 네. 3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9에 플러스 18에 마이너스 8이니까 1 나올 거고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1에 플러스 6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네? 그럼 지수가 클수록 전체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몇이다? 지수가 1일 때 4분의 1. 최대값은 몇이다? 지수가 마이너스 3일 때 64겠죠.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설명했을 때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한 이유가 지수를 가지고 설명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냥 앞으로는 최대 최소에서 원래는 그래프를 다 그려야 하지만 귀찮으니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차피 지수함수는 증가감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일단 증가감소 따지시고 그 다음에 지수의 크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뒤에 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음... 161번도 한번 보자. 봐봐. 161번에 x가 지금 a와 3 사이래. 그래 놓고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그러면 3이니까 밑이 3이니까 어때? 증가지. 맞죠? 원래는 엄밀히 따져서 그래프를 그리면 감소함수야.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복잡하니까 밑이 3이니까 증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클까? 3을 넣었을 때 클까? a를 넣어야 더 큰 거야. 마이너스 x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론 따라서 a가 다시 x가 a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x가 3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적어볼게. 이 최대값은 뭐가 된다? a 집어넣으시면 3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고 그게 27분의 5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3의 마이너스 세제곱 플러스 b고 그게 9분의 1이다. 해가지고 이 두 개 연립하시면 a, b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얘가 헷갈리잖아. 얘가 헷갈리면 식을 좀 정리해. 차라리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b로 바꿔서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밑이 3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치? 감소함수니까 얘가 보인다고. 반대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x가 클수록 작아지니까 x가 클수록 작아지고 x가 작을수록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한 번에 보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되면 변형해서 보시고. 알겠지? 변형하는 거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 최대 최소 나와봤자 한두 문제니까 이렇게 변형해서 보셔도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남긴 해서 나가려면 나갈 수야 있지만 요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일단 살짝 시간 남았으니까 앞에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숙제 하시고요. 숙제 다 하신 분들은 숙제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받아줄 테니까 질문하시고 그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답노트 종이 나눠드릴 테니까 오답노트 써서 오답노트 하는 걸로 합시다.